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3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0년보다 8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장례식장은 12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장례 산업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나는 게 시장 경제의 기본 아닙니까?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실버 산업이 확대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해왔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실버타운, 그리고 장례식장. 이 모든 게 성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빈소 앞을 지나갈 때 느낀 이상한 점, 사람이 없습니다. 조문객도, 상주도, 심지어 직원도 보이지 않는 빈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빈소를 지나쳐도 펑 비어 있습니다. 문만 닫혀 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한두 명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3일장이 표준이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1일장, 심지어 당일장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구하고 오후에 화장하고 저녁에 모든 게 끝나는 장례. 빈소에서 밤을 새우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상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풍경.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고인을 추억하던 그 시간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빈소 대여료, 식사 비용, 화환, 장례용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전율입니다. 장례식장은 빈소를 얼마나 자주 돌려 쓸 수 있느냐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3일장 기준이라면 한 빈소당 연간 120건, 1일장이 늘면서 이론적으론 365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회전율이 3배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도 3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아도 식사 주문이 없습니다. 화환이 오지 않습니다. 장례용품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빈소는 돌아가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였습니다. 수익의 70%는 빈소 대여료가 아니라 부가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먹는 식사, 조화와 화환, 수의와 관, 운구 서비스, 이 모든 게 무너지면서 장례식장은 빈 공간만 제공하는 부동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2010년 장례식 평균 비용은 1,37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장례식 평균 비용은 640만 원입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문객 수를 보겠습니다. 2010년 평균 218명이었습니다. 2024년 평균 87명입니다. 60% 감소했습니다. 화환 주문 건수는 2015년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장례식장 식사 주문량은 평균 50인분에서 18인분으로 줄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12%였습니다. 2024년에는 43%입니다. 장례식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비율, 2010년 3%에서 2024년 29%로 증가했습니다. 부예금 평균 금액도 하락했습니다. 2010년 평균 83,000원에서 2024년 52,000원으로 조문 문화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례식장 평균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2015년 78%였던 가동률이 2024년 51%로 떨어졌습니다. 빈소의 절반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장례 산업은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치르니까요. 경기가 나빠도 유행이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이 산업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돌아해도 강한 산업, 경기 방어주와 같은 존재.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앞다퉈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평균 빈소수는 8개였습니다. 2010년대엔 15개로 늘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평균 3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된 사업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장례식장 사업계획서를 가져가면 대출 심사가 빨리 통과됐습니다.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장례식장 브랜드도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면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은퇴한 중년들이 노후 대비 안정적 수익원으로 장례식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만큼 확실한 수요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입니다. 이해 처음으로 직장장 대신 개인장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치러주는 장례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명분은 간소화, 개인 사생활 보호였습니다.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복리후생 예산이 줄어들면서 장례 지원도 축소됐습니다. 과거엔 임직원 직계가족 사망 시 회사가 빈소를 제공하고
화환을 보내고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조문을 권장하고 때로는 반강제했습니다. 그게 조직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장례는 개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직장장이 사라지면서 조문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단체로 오지 않으니 조문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드니 식사 주문이 줄었습니다. 화환도 부의금도 줄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공동체의 행사에서 가족의 사적 처리 사안으로 변질된 겁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반절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30대의 67%가 최근 3년간 장례식장에 가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40대도 48%입니다. 조문 문화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배웠던 조문, 지금 세대에겐 부담스러운 의례가 됐습니다. 만차를 내고 먼 곳까지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인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이유,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3,661명이었습니다. 2015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들의 장례는 구청 공무원 1명이 화장장까지 동행하는 게 전부입니다. 빈소도, 조문도, 식사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관에 모셔져서 공동 화장 절차를 밟습니다. 유골은 봉안당에 임시 보관됐다가 일정 기간 후 자연장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죽음이 하루 평균 10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 해체가 진행되면서 이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50대 중반 남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일장을 선택했습니다. 빈소는 병원 영안실 무료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부회금 받지 않고 조문도 사양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간단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총 비용 180만 원. A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삐직 상태였고 대출 상환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려면 최소 8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빌려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A씨는 6개월 동안 아버지 산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70대 여성 B씨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B씨는 미리 직장잔을 계약해뒀습니다. 사전 장례 계약 서비스입니다. 사망 신고부터 화장, 납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숍 20만 원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B씨는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들기 싫어서요. 두 아들이 있지만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버겁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장래 때문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결혼식장도 이미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 가족 혼례, 스튜디오 웨딩이 확산되면서 대형 예식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돌잔치 업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텔 돌잔치 대신 집에서 소규모로 치르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통가 의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죽는 과정, 이 모든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애도하던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100일, 돌, 성인식, 혼례, 회갑, 칠순, 그리고 장례, 이 모든 의례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애도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80만 원 직장장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5천만 원짜리 프리미엄 장례가 성행합니다. 탄업 빈소, 전문 플로리스트가 디자인한 꽃장식, 호텔급 케이터링 식사, 라이브 현악 연주,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는 추모 영상,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으로 치르거나 최대한 화려하게 치르거나 2천만 원대 평범한 장례식은 더 이상 표준이 아닙니다. 조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가거나 가면 100만 원 이상 부의금을 내거나 5만 원, 10만 원 내던 평범한 조문은 어색해졌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부의금 액수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간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 보통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극과 극만 남았습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넘어 이제 죽음마저 양극화됐습니다. AI 추도사 작성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고인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3분 만에 추도사가 완성됩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고인의 생애, 성격, 업적을 분석해서 감동적인 문장으로 재구성합니다. 온라인 조문 플랫폼도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빈소를 보고 댓글로 조문을 남기고 계좌이체로 부의금을 보냅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편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미래일까요? 고인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상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빈소의 냉기를 느껴보지 못한 채 댓글로 조의를 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애도일까요? 구원이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불편함을 제거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장례식장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조문 문화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동체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처리 사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도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SNS에 부고가 올라와도 좋아요 한번 누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 앞에 모여서 3일씩 시간을 보냈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의례였다고 배울 것입니다.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무너진 의례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진 문화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이 미래는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장례식에 마지막으로 갔습니까?